안녕하세요. 해외 축구를 전문 분석해드리고 있는 해축다나와입니다.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스포츠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을 통해 무료 멤버방에서 99% 적중률의 픽을 받아보세요. 이 경기는 로브자니제와 메크바비슈빌리의 조합이 전술의 핵심이다. 로브자니제가 볼을 풀어내고 메크바비슈빌리가 전진 돌파를 감행하는 순간 상대 수비진의 균형은 흔들린다. 튀르키예는 아크티르콜로와 길러의 측면 위협을 앞세우지만 지나치게 측면 의존적이라는 단점이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중앙에서의 창의성과 템포 싸움에서 조지아가 앞설 경우 경기 흐름은 자연스럽게 홈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메크바비슈빌리에게 수비가 집중되는 순간 반대편에서 예기치 못한 노마크 찬스가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경기는 결국 로브자니제의 시야와 메크바비슈빌리의 돌파가 튀르키예 수비를 어떻게 흔드느냐에 달려있다. 튀르키예는 측면 의존적 전개가 단조로워지며 중앙에서 새로운 창의성을 보여주지 못하면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조지아는 에이스를 축으로 한 전술 파생 효과가 확실히 드러나고 있어 경기 후반까지 공격 압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술 구조와 심리적 우위를 종합하면 조지아 승리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양팀 모두 감독의 성향이 철저히 수비지향적이라는 점에서 경기 전체는 루즈하게 흐를 가능성이 높다. 리투아니아는 파이브백을 바탕으로 수비 간격을 좁히며 롱볼 한 방으로 역습을 노리는 단순 구조를 유지한다. 반면 몰타는 라인을 깊게 내리며 선수비 후역습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한다. 그래서 양팀 모두 득점 기대치는 낮고 오히려 지지부진한 탐색전과 수비 대치가 대부분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피스나 한순간의 실수 외에는 골이 나오기 어렵고 결국 승부는 무득점 무승부 흐름으로 기울 전망이다. 이 경기는 전술적 성향이 지나치게 안정지향적이라 득점 기회가 극히 제한될 전망이다. 리투아니아와 몰타 모두 수비 블록 유지와 실점 억제에 초점을 맞추며 전후반 90분이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무득점 흐름 속에서 승부처가 열리지 않을 공산이 크며 무승부라는 결론이 가장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다. 이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경기 내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리히텐슈타인은 블록을 두껍게 세워 버티려 하겠지만 전환 속도와 뒷공간 관리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반면 벨기에는 루카쿠의 포스트 플레이와 도쿠의 돌파, 틸레만스의 템포 조율이 삼각편대로 맞물린다. 그리고 루케바키오 같은 스피드 조커가 벤치에서 대기 중이어서 후반에도 공격 속도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라인이 내려앉은 리히텐슈타인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다실점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리히텐슈타인은 버티는 전술 외에는 뚜렷한 해법이 없고 체력 소모가 누적될수록 뒷공간 실점이 커진다. 벨기에는 루카쿠와 도쿠의 전방 파괴력에 더해 틸레만스의 전개력이 균형을 맞추며 루케바키오의 조커 카드까지 있다. 그래서 경기 전체 흐름은 초반부터 원정이 주도권을 쥐고 후반에는 격차를 더 벌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적 뎁스와 개인 기량의 격차가 스코어로 연결되며 벨기에가 승리를 확정짓는 그림이 유력하다. 이 경기는 스페인이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끌어갈 가능성이 크다. 니코 윌리엄스의 측면 돌파는 불가리아 수비 블록을 흔들며 컷백 루트로 오야르사발에게 득점 기회를 공급한다. 페드리는 안정적인 전개와 창의적인 패스로 공격을 지휘하며 템포를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불가리아는 홈 2점을 앞세워 수비 블록으로 버티겠지만 역습 카드의 완성도가 떨어져 반격의 힘이 약하다. 결국 압박 회피 능력이 부족한 불가리아는 점점 라인이 무너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스페인의 일방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홈 불가리아가 버티기 전술을 펼치겠지만 전개 속도와 마무리의 한계로 반격의 힘이 부족하다. 스페인은 측면 돌파, 문전 결정력, 중원 장악으로 확실히 우위를 점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불가리아를 상대로 스페인은 꾸준히 찬스를 만들며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력 격차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스페인의 승리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다.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개인 기량에서 명백한 격차가 드러난다. 독일은 필크루그와 대 예미비르츠 삼각편대를 오른쪽에 묶어두며 상대 수비를 강제로 끌어내고 그 시점에 볼테마드가 반대쪽에서 1대1 돌파를 시도하는 전형적인 아이솔레이션 전술을 구사한다. 슬로바키아는 한츠코가 측면을 책임지지만 90분 내내 이 압박을 견디기에는 체력적 전술적 한계가 크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측면 균열은 더 뚜렷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운터 한두 번은 시도하겠지만 볼 점유율과 슈팅 볼륨 차이가 결국 결과를 결정할 전망이다. 독일은 농구식 아이솔레이션을 축구에 그대로 이식해
볼테마드의 개인 능력을 극대화한다. 슬로바키아는 한츠코를 중심으로 막아내려 하지만 경기 후반 체력 저하와 라인 붕괴로 실점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점유율 템포 전술 디테일에서 우위를 보이는 독일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아이솔레이션 전술이 어떻게 스코어로 직결되는지를 보여줄 무대다.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해 중앙 숫자를 늘리려는 전술적 움직임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선수가 하프라인 부근에 몰리면 템포가 늦어지고 패스 교환만 길어질 공산이 크다. 룩셈부르크는 로드리게스를 축으로 한 직선적인 전개가 단조롭고 북아일랜드는 세트피스 외 파괴력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두 팀 모두 전술적 변주가 부족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그리고 경기 전체가 루즈하게 흘러가며 무득점 구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인버티드 풀백으로 중앙 밀집을 노리지만 오히려 전개가 무거워지며 루즈해질 공산이 크다. 룩셈부르크는 로드리게스 의존도가 높고 북아일랜드는 세트피스 외에는 뚜렷한 공격 루트가 없다. 그래서 후반 교체 카드가 투입되더라도 경기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90분 내내 균형이 유지되며 무승부 흐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전술적으로 측면 숫자 싸움이 가장 큰 승부처다. 네덜란드는 풀백과 윙포워드가 동시에 배치되어 수적 우위를 만들고 컷백 루트와 크로스로 찬스를 설계한다. 반면 폴란드는 윙백이 고립된 구조 속에서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제어하기 어렵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잡고 측면에서 끊임없이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가 세트피스와 역습 한 방으로 변수를 만들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흐름은 홈팀의 기울 전망이다. 네덜란드는 측면에서 2대1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하프스페이스를 반복적으로 파고들며 경기를 지배할 것이다. 폴란드는 윙백의 수비 부담이 크고 커버가 늦는 순간 크로스와 컷백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기 전체가 루즈하게 흘러가더라도 결국은 네덜란드가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내며 승리로 연결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경기는 볼 점유율을 누가 더 장악하느냐가 핵심이다. 수리남은 블록을 세워 버티려 하겠지만 파나마의 수적 우위와 점유율 전개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크다. 파나마는 볼이 위치한 지역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며 압박과 전환을 빠르게 가져가고 슈팅 찬스를 꾸준히 창출한다. 그래서 경기 시간이 지날수록 수리남은 압박 대응으로 체력이 소모되고 후반으로 갈수록 뒷공간 노출이 심화될 것이다. 결국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파나마의 전술적 강점이 그대로 스코어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수리남은 수비 블록으로 버티겠지만 전환 속도와 체력적 한계로 후반이 약하다. 파나마는 점유율 장악과 수적 우위를 활용해 경기 내내 주도권을 쥔다. 로드리게스와 디아즈의 공격 전개가 날카롭고 고도위의 조율로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진다. 결국 파나마의 점유율 기반 전술은 오늘 경기에서 뚜렷한 차이를 만들어내며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수비 집중력에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콜롬비아는 캄파제의 침투와 디아스의 폭발적인 돌파로 흔들리는 볼리비아 수비 블록을 가차없이 찢어낼 수 있다.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패스 전개와 세트피스 정확도까지 더해지면 전방에서 다양한 루트로 득점을 설계할 수 있다. 반면 볼리비아는 수비와 미드필드 간격이 벌어지고 뒷공간 노출이 반복되며 위기를 막아내지 못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경기 흐름이 길어질수록 콜롬비아가 슈팅 볼륨을 꾸준히 늘리고 점유율과 템포에서 압도할 가능성이 크다. 콜롬비아는 디아스 캄파즈 아메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득점 루트를 확보했다. 볼리비아는 수비와 미드필드 간격 붕괴, 그리고 뒷공간 노출이 반복되며 실점 위험을 안고 있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콜롬비아의 압도적인 점유율과 슈팅이 스코어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객관적 전력 격차가 그대로 반영되어 홈팀이 안정적인 승리를 확정지을 그림이다.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수비 중심 전술을 고수하면서 자연스럽게 경기 템포가 느려질 가능성이 크다. 우루과이는 아기레와 펠리스트리를 활용한 속공을 시도하겠지만 페루의 두 줄 수비를 뚫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페루는 게레로를 활용해 단순히 볼을 올리는 패턴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결국 득점 기대값은 세트피스나 순간적인 실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주도권 싸움 자체가 길게 늘어질 것이다. 그리고 풀타임 흐름으로 볼 때 승부는 끝까지 균형을 유지하는 쪽으로 흘러갈 여지가 크다. 이 경기는 수비 블록을 기본으로 한 두 팀의 맞대결이어서 공격 기회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우루과이는 속공과 세트피스를 노리지만 페루의 촘촘한 수비를 넘기엔 쉽지 않다. 페루는 게레로를 앞세운 단순 전개 외에는 날카로움이 떨어진다. 따라서 후반까지도 팽팽한 균형이 유지되며
무승부로 귀결될 확률이 가장 높다. 경기 핵심은 아르헨티나의 발 빠른 공격수들이 베네수엘라의 느린 센터백을 상대로 얼마나 위협적인 침투를 만들어내느냐다. 알마다는 순간적인 속도로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을 파고들며 알바레조와의 연계로 득점 기회를 양산할 수 있다. 데폴은 중원에서 빠른 전환 패스로 침투 타이밍을 살려주고 공격 템포를 끊김없이 이어간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수비 블록은 단단하나 전환 속도가 느리고 뒷공간 커버가 약점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경기 흐름은 아르헨티나의 주도 속에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후반으로 갈수록 차이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가 세트피스로 변수를 만들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균형은 홈팀 쪽으로 기울게 된다. 이 경기는 발 빠른 공격 자원의 움직임과 느린 수비 라인의 한계가 맞부딪히는 구도다. 아르헨티나는 알마다와 알바레즈의 침투를 통해 끊임없이 뒷공간을 공략할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블록을 단단히 세워도 순간 속도의 열세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득점 간격이 벌어지며 홈팀 아르헨티나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경기는 측면 인버트와 중원 전환 속도가 승부를 가를 핵심 요소다. 파라과이는 알미론의 대각선 침투와 사나브리아의 마무리, 엔시소의 전개 참여가 유기적으로 맞물린다. 반면 에콰도르는 프랑코의 결장으로 중원 압박의 강도가 떨어지고 카이세도 혼자서는 전방과 후방을 동시에 커버하기 어렵다. 그래서 점유율이 아니라 효율적인 공격 루트를 가져가는 쪽이 승부를 주도할 전망이다.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에콰도르는 체력 부담이 늘어나며 측면과 중앙 간격이 무너질 수 있다. 파라과이는 알미론의 인버트와 사나브리아의 마무리, 엔시소의 전개가 삼각 패턴으로 이어지며 결정력을 높인다. 에콰도르는 프랑코의 결장으로 중원 압박에서 허점을 드러내며 카이세도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체력적, 전술적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파라과이가 효율적인 공격 루트로 마무리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브라질은 쿠냐의 대각선 침투가 빌드업의 변화를 만들며 비니시우스와 하피냐가 동시에 살아난다. 이 움직임은 칠레 수비를 넓히고 문전에서 결정적 공간을 창출한다. 칠레는 산체스 중심으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템포와 속도에서 밀리며 기회가 제한된다. 그리고 수비 블록을 내리더라도 측면 돌파와 컷백 루트를 막기에는 버거운 구도가 된다. 결국 공격 다양성과 결정력에서 앞선 브라질이 승부를 가져갈 공산이 크다. 이 경기는 쿠냐의 움직임이 곧 경기를 지배하는 키포인트다. 브라질은 측면 돌파와 컷백으로 꾸준히 득점 찬스를 만들 것이며 칠레는 수비에만 몰리게 된다.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브라질의 공격이 더욱 날카롭게 이어지고 승부는 브라질 쪽으로 기운다. 결국 전력 전술 심리까지 모두 우위에 선 브라질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두 팀 모두 철저하게 수비를 우선시하는 성향이 강하다. 라인을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내린 뒤 역습 한두 번을 노리지만 전개 속도가 늦어 효과가 제한된다. 그리고 전방 숫자가 부족해도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깨뜨릴 만큼의 창의성은 부족하다. 결국 경기 흐름은 루즈하게 흘러가며 유효 슈팅 수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팀 모두 수비 집중력만큼은 유지하기 때문에 90분 동안 균형은 깨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는 모두 수비 우선 접근으로 안정감을 추구한다. 때문에 공격 전개는 단조롭고 득점 전환율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 집중력은 유지돼 스코어가 쉽게 열리지 않는다. 결국 답답한 경기 끝에 무승부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상 오늘 해외 축구 경기 분석 모두 꼼꼼하게 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혼자 분석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